안녕하세요.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. 2022년 제1회 전기기사, 전기산업기사, 전기공사기사, 그리고 전기공사산업기사와 전기기능장 등 필답형 실기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 순간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시험 하루 전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딱 5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준비물입니다. 공학용 계산기는 필수적으로 챙기시고 화면이 흐릿하진 않는지 점검해 주세요. 만약 흐릿하다면 건전지를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. 그리고 신분증은 꼭 챙기시고요.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이 수험표 같은 경우는 챙기시면 좋습니다. 왜냐하면 거기에 수험 번호라든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요. 만약 수험표를 만약에 못 챙기셨다 그러면 감독관이 조사를 합니다. 수험표를 못 가져오신 분이라고 물어보실 거예요. 그러면 그때 그냥 손을 드시면 수험번호 알려드리니까요.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필기구입니다. 필기구는 샤프, 지우개, 그리고 검정색 볼펜,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등을 챙기시면 되는데요. 실기시험에서는 검정색 볼펜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시험에서 사용하시려는 볼펜이 잘 나오는지, 혹시나 잉크는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가시길 바라며, 수정 테이프는 이 볼펜으로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니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실제 시험지는요, 우리가 풀던 A4 용지가 아니라요, 좀 더 큰 A3 용지입니다. 따라서 처음 시험지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. 또한 각 페이지 아래에 연습란이 존재합니다. 이 연습란은 채점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샤프와 지우개를 이용해서 연습란에 정리하신 후 계산 과정을 적는 곳과 답란에 볼펜으로 옮겨 적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두 번째는 수면 시간입니다. 물론 밤을 새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만약 평소에 잠을 푹 주무셨던 분처럼 밤을 새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꼭 전날에 일찍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야 평소와 같은 몸 상태로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아침은 많이 먹는 것보다는 공복 또는 초콜릿이나 간단한 것 정도가 좋습니다. 만약 배가 아픈 것 같다면요, 시험 장소에서 미리 시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세 번째로 시간 분배입니다. 일단 손목시계는 꼭 가져가세요. 손목시계는 이제 시험을 치르시는 도중 중간중간에 나만의 시간을, 그러니까 제가 직접 멀리 안 쳐다보더라도 제 손목에서 시간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시간 분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처음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떠오르지 않거나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패스하세요.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, 또 그 다음 문제를 차례대로 풀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왜냐하면 한 문제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요, 잘 풀리지 않아서 머릿속이 조금 하얘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내용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저 또한 예전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과감하게 패스한 후 다시 돌아왔을 때, 아,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지, 이 내용은 이렇게 암기했었지 라고 그 내용이 떠올라서 올바르게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네 번째로 나만의 암기법 적용입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실기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단답형 문제의 답을 외우셨을 텐데요. 아마 맨 앞 글자 하나만 기억해도 술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. 그런데 실제 시험 때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이것이 안 떠오를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그래서 그 첫 단어, 즉 외운 내용의 스타트만 끊으면 술술 나오는데 이 스타트가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, 시험 시작 20분 전에 이런 맨 앞 글자라든지 아니면 제 암기법들, 제가 만들어낸 암기법 있죠, 그 암기법들을 빠르게 훑었다가 문제를 받고 나서 그 단답형 문제부터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나중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를 풀 때도 조금 수월하겠죠. 왜냐하면 부담감이 덜해지니까요.
마지막으로 시퀀스 회로 점찍기와 소수점 관련 사항입니다. 먼저 시퀀스 회로 같은 경우는요, 이 점을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 점을 찍었다는 것은 어떤 회로가 전기적으로 접속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점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래서 점도 대충 찍지 마시고 조금 채점관들이 딱 보기에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정도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 때 소수점 관련 사항인데요. 소수점의 경우 일반적이라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하지만 문제에서 별도의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조건대로 따르고 특히 이 견적 파트에서 인공이라든지 공량과 같은 개념의 경우 조건이 없다면 이 소수점을 모두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일반적이라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지만 이 견적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 표현해주고 또는 조건에 따라서 몇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그런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을 역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0.7938이 있습니다. 만약에 근데 이게 계산 과정에는 이렇게 0.7938 적고요. 나중에 이제 답란에 옮겨 적으실 때 계산 이렇게 있고 옆에 답칸이 있는데요. 계산에는 이렇게 0.7938 하시고 답에는 0.79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계산 과정에서 아예 0.79로 적으시고 답에도 이렇게 0.79로 나타내 주셔도 되니까요.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채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역률 같은 경우는 조금 넷째 자리 다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. 왜냐하면 계산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률 같은 경우는 계산에서 다 적용을 하시고 답란에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많은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지 못하고 5가지만 좀 추려서 말해봤습니다.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. 그래서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내일 시험 치르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저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